반도체의 반은 불완전하다의 반이란 뜻이며, 도체는 통상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즉, 반도체는 불완전하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이 반도체를 인위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전자공학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반도체의 전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리콘은 반도체를 대표하는 물질로, 현재 인류는 이 실리콘을 이용하여 메모리, CPU 등 수많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앞에서 반도체는 전자가 흐를 수도 안 흐를 수도 있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순수한 실리콘 결정은 실온에서 전기 저항이 매우 높기에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는 실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를 아주 간략히 실리콘의 최외각 전자와 에너지 대역 구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의 최외각 전자는 4개입니다. 여기서 최외각 전자는 무엇일까요? 실리콘 원자 핵 주변을 여러 궤도로 전자들이 돌고 있고, 이 전자들은 핵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바깥쪽 궤도에 위치한 전자들을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외각 전자가 8개일 때 자연적으로 원자는 안정한 상태를 이룹니다. 이때 이 실리콘들이 매우 많이 모이면 인접한 실리콘은 서로의 최외각 전자를 공유하며 결합하고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며 결정을 이룹니다. 여기서 전류가 흐르려면 이 최외각 전자가 핵의 영향력에서 빠져나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핵의 영향력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려면 핵이 전자를 당기고 있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전자에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이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기에 전자가 실온에서 얻는 에너지로는 이 결합에서 탈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를 에너지 대역 구조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대역이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의 범위를 눈에 보기 쉽게 만든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 핵에 묶여있는 실리콘의 최외각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에너지 대역 구조에서 가전자대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자가 원자핵에서 탈출하려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 이상의 외부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갭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밴드갭 이상의 충분한 외부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전도대 에너지 범위로 천이하게 되고, 전도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원자핵의 영향력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는 전류의 흐름이 됩니다. 이때 아주 순수한 실리콘 결정에 묶여있는 최외각 전자의 에너지를 전도대로 천이시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대략 15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상온이 대략 20도에서 35도라고 한다면 순수한 실리콘은 상온에서는 실제로 전류가 흐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류는 상온에서도 실리콘의 전류 흐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실리콘 결정의 모음을 보겠습니다. 이때 한 실리콘을 인이랑 원자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은 최외각 전자가 5개입니다. 인이 가진 최외각 전자 4개는 주변 실리콘과 공유되어 결합을 이룹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8개일 때가 자연적인 상태인데, 인이랑 원자의 최외각 전자는 5개였기에 1개가 남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한 전자는 원자 핵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묶여있는 상태이기에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도 손쉽게 원자핵을 탈출하여 전류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 결정의 에너지 전도대로 보면 결합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묶여있는 원자가 가진 에너지는 전도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도우너준이라고 합니다. 전도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도 전도대로 튀어 올라가게 되며 이러한 전자들로 인해 전류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실리콘에 인과 같은 약간의 불순물을 섞으면 순수한 실리콘보다 더욱 손쉽게 전류가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한 실리콘에 최애각 전자가 5개인 원자들을 불순물로 첨가한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순수한 실리콘 결정에 최애각 전자가 3개인 붕소를 첨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애각 전자가 3개인 붕소가 첨가됐기에 공유 결합에서 전자 자리가 한 자리 비어버리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은 전자가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옆에 있는 전자가 빈 공간으로 오면 또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전자가 빈 공간으로 오고 이 행위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이때 이 빈 공간으로 인해 전자들이 계속 움직이기에 이 움직임으로 전류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실리콘 원자 결정의 에너지 전도대로 다시 보면 이 빈 공간이 가지는 에너지는 가전자대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억셉터 준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띠는 가전잣대와 매우 가깝기에 가전잣대의 전자가 매우 쉽게 이 에너지 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하며 전류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붕소라는 불순물을 순수한 실리콘 결정에 추가하여 순수한 실리콘보다 더욱 손쉽게 전류가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실리콘에 최애각 전자가 3개인 원자들을 불순물로 첨가한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순수한 실리콘 결정은 상온에서 전류가 흐르기 힘들지만 이 순수한 실리콘에 불순물 원자를 추가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전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는 현재 순수한 실리콘에 아주 정밀하게 불순물을 첨가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불순물 실리콘을 반도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의 에너지 대역 구조를 불순물을 통해 조정해서 전류가 흐르기 쉽게 만들고 전류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조합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반도체로 전류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방법, PN 접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